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0일 밤 9시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냐, 대통령이냐 아니면 내각제의 총리냐 대법원장이냐, 이렇게 쭉 꼽아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이르느냐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힘은 여론이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를 하니까 가장 큰 힘은 시장이다. 정책이 아니다. 정책이 시장과 맞짱을 뜨면은 시장이 이긴다. 권력이 여론과 맞짱을 뜨면은 여론이 이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여론과 시장이다. 여론과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결국 선거에서 정권이 몰락하든지 새로 등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할 때 그것은 힘의 원천을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두는데, 그 국민이 여론과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보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것도 여론을 거스르는 행동만 골라서 하다가 또 시장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펴다가 자멸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참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치판에 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고아가 되고 성공하면 어머니가 여러 명 생긴다. 성공하면은 너도 나도 내가 이 성공의 어머니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패하면 다 도망가고 해서 후보가 홀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새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패한 집권당에서 이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희생양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국, 추미애, 여기 뭡니까? 김어준 같은 사람 등등인데,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죽을 꾀를 썼는데,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그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사이 부쩍 거론되는 사람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한 1년 동안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고, 그 결판은 바로 윤석열의 압승이었습니다. 즉 지금 여론조사하면 자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윤석열 씨가 1등이고 추미애도 가끔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데 주로 1%, 2% 이렇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감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도 추미애가 망쳤다는 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리는데, 어제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씨 등 민주당 20대, 30대 의원 5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 추미애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중진인 최고위원이었던 노웅래 마포구 출신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조국 사건,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못했다 라고 함으로써 추미애 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또 한 사람 나섰어요. 설훈 씨. 설훈 씨도 상당히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죠. 민주화 운동 출신들의 배우자, 자녀에게까지 온갖 특혜를 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접은, 그것도 아마 몇만 표를 날렸을 겁니다. 이분이 YTN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은 때가 있다, 나설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나올 때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추 전 장관의 대통령 후보 행보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의 원로라고 볼 수 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에 이미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급등한 것을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과 정권에 제일 큰 부담을 주었고 지지율이 저렇게 된 것도 전부 그 탓이다.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왠지 예감이 아주 불길했다. 국민들에게 아주 밉상으로 비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예언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추미애 전 장관이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에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부르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조금씩 내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 될 것이라고 하자 그 이튿날 추 장관은 오만하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주도 방문길에 나서가지고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을 함께 풀어나가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설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나설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면서 시대가 부르면 나서겠다는 뉘앙스의 말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제 역할이 있으면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했고요. 지난 3월 13일엔 지난주부터 경제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14일엔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 1월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3년론을 이야기하니까 이 강성 친문세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낙연 씨를 비판하면서 추미애를 띄웠습니다. 추미애에게선 대통령의 아우라가 보인다. 추미애 장군이 칼을 들고 적진으로 돌격했는데 후방에 있던 이낙연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며 방해만 하고 있다. 대선 후보는 추미애, 당대표는 박주민, 이런 목소리를 막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선거가 이래 돼버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추미애 씨를 속죄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인태 씨가 밉상이라는 표현을 쓴 게 참 인상적입니다. 밉상. 한때 국민 밉상이라는 구호를 광화문 집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민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노 투표입니다. 누구에게 분노했느냐? 조국, 추미애,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등등 MBC, KBS 그리고 김어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킨 그 사람들 중에서도 추미애 씨가 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의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이 한참 싸울 때는 참 윤석열 씨가 위태롭겠구나. 윤석열 씨가 참 고생한다. 이렇게 동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이 칼자루를 잡고 추미애는 칼날을 잡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복이 심한 또 국민들의 마음도 상당히 이 진폭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오만하면은 가장 먼저 죽는다는 이 말이 거듭거듭 생각납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자충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만에서 나온다. 는 한국 정치판의 진리가 새삼 적용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